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6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보실까요? 애플 차트 그대로 있고요.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4월 그러니까 전주 금요일에 4월 6일까지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여기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7일날 다시 올라갔었던 걸로 새로 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걸 그릴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다음 무브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서 과연 이거를 그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요일 날 되자마자 바로 갭 다운으로 시작을 했고, 갭 다운에서 조금 올라가다 여기서 시가겠죠. 여기 밑에서 시가로 해서 올라가니까 초록색이 양봉이니까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상태로 장이 끝났고, 그리고 나서 갭 오픈으로 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화요일에 빠졌고요. 수요일도 살짝 올랐다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고 다시 빠져 내려와서 끝났습니다. 이때 CPI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PPI 잘 나오고 하면서 이 밑에서부터 갭 상승으로 오픈했었고요. 그 시점에서 이미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난 상태로 올라갔지만, 이 위에서 크게 내려왔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계속 그려왔던 그 트렌드 라인 근처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볼 수 있고요. 거기서도 저항받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크로스되는 지역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이 크로스돼 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과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지가 났죠. 이 위로 뚫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내 빠져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64.26 프라이스 레벨도 뭐 굉장히 강력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전전주에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프라이스 레벨이어서 여기에서도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거랑 앞에서 설명드린 올라가는 거랑 이 내려오는 거에 크로스되어 있는 이 라인들의 저항을 받은 것이지, 이 옐로우 프라이스 레벨의 저항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 그린 거에 아직도 안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모멘텀이 살아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하루만 올라갔다가 도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더 위로 올라가고 다고 해도 이 프라이스 채널의 어퍼 레벨에 있고, 여기에 저항선이 있고, 여기에 더 큰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면 이 하나, 둘, 세 가지의 저항선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애플이 5월 4일에 실적이 발표되니까 다음 주 실적이 줄줄이 나와도 애플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빠진다고 하면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에 로어 리밋이 있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다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지선이 크로스되는 지점에서 강력할 것이고, 이 밑에서 작용을 여러 번 했었던 156.33 라인이 그 다음 강한 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 있었던 157.50 라인은 여기서 한번 맞았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156.33 라인을 강하게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지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애플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는 이 안쪽에서
그래서 좀 밑으로 내려와서 160과 164 사이 여기서 월요일장이 시작되고 월요일장, 화요일장 지나면서 이 삼각형 안에서 그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지난주 5월 6일, 4월 6일까지 여기 내려왔고, 그 다음에, 월요일 시작되자마자 중간쯤에서 시작돼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거의 도지가 났습니다. 그 위에 조금 삐쭉 나와 있지만,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바로 갭다운 해서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수요일도 크게 다운되지 않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그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은 이 위쪽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깰 가능성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떨어져서 금요일에 이 안쪽에서 도지를 형성을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다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여기에서도 작용을 했던 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점과 이 두 점이 만난 트렌드 라인이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서도 작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했었다가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지지를 보여줬었던 굉장히 강한 트렌드 라인이죠. 그래서 수, 목, 금 연달아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간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트렌드 라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과연 뚫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뚫고 내려오면 여기에서 강하게 작용했던 또 하나의 프라이스 레벨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것과 이 프라이스 레벨에 강한 지지가 있는 상황이고 위쪽에서는 지금 이 위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약간 저항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뚫렸다가 내려왔고 저항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뭐 그려줄까 싶긴 한데 두 개만 가지고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요. 특히나 지금 3월 말부터 4월 들어와서는 레인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넓게 본다고 했으면은 4월 6일에 저점과 고점으로 만들어진 이 레인지가 현재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283.33 라인도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283.33이랑 이 위에 있는 고점 292.08로 만들어진 이 채널에서 이 사이에 있는 채널에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으로 하고 292.08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일단은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삼각형에서 지금 금요일 날 여기에서 살짝 저항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과 이 밑에서 확실하게 지지받았었던 이 삼각형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겠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292.08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서 모멘텀이 일단은 죽은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모멘텀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옆으로 움직이는 레인지 무브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다가 실적이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다음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지지난주에서 4월 6일 날까지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하지만 장이 무거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월요일 날 살짝
올라서 시작은 했지만, 갭 다운해서 시작은 했지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서 이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갭 하락해서 화요일, 수요일 빠졌다가 여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까지 미치지 못하고 다시 목요일 날 반등을 했고 금요일 날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지지 저항을 설명할 수 있는 라인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매크로에서 쭉 빠졌다가 니들이 거의 없죠. 그냥 외부 요인으로 빠질 때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날 갭 하락, 갭 상승해서 또 그 매크로스코픽한 모멘텀을 그대로 받고 금요일이나 돼서야 니들이 있는 도지 형태를 보여주면서 그 지지 저항에 순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살짝 갭 하락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끝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보시는 게 확실하고요. 101.26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 위에 뭐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라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트렌드 라인에 의해서 저항을 받은 그런 식의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밑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닿아서 지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프라이스 레벨과 이 아래에 있는 프라이스 레벨, 여기서 강하게 한 번, 두 번 계속 센 놈으로 지지를 보였던 프라이스 레벨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도 얘보다는 이 라인에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얘도 여기서 굉장히 여러 번 만났던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도 94.78도 강한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 더 뭐 보시다시피 한번 모멘텀 빠지고 좀 올라갔다가 다시 모멘텀 빠지고 올라갔지만 그렇게 크게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 자체는 다 여전히 무거운 쪽으로 본다고 했을 때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만 그래도 올라간다고 하면 이 트렌드 라인과 위에서 내려오던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그래서 105.34 라인이 딱히 이전에 뭔가 작용을 했었던 실적은 크게 없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 1, 2, 3에 링크가 되어 있는 선은 여기서 실적이 없어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의 저항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려온다고 해도 뭐 강한 것들이 하나, 둘, 셋이나 있기 때문에 아주 쭉쭉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안쪽에서 장이 형성이 당분간은 하나, 둘, 셋, 넷, 다 사이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되고 좀 빠져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다. 이 정도 레인지에서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보죠. 엔비디아는 열심히 잘 치고 올라왔죠. 뭐 보시다시피 계속 쭉쭉 빠지다가 지난 2021년부터 쭉 빠지는 방향으로 가다가 작년 10월부터 여기서 한번 꺾이긴 했지만 계속 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지난주 4일, 5일, 6일 좀 주춤했었죠. 지금까지 올라오는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좀 주춤했고 다시 월요일 날 치고 올라갔지만 목 빠졌어요. 화요일, 수요일 빠진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목요일에는 다들 치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빠졌죠.
뭐 혼자는 아니겠지만 엔비디아는 빠졌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남들 떨어질 때 치고 살짝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럼 매크로 제외하고 보자면 월요일 이 트렌드 라인이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이었죠. 여기 이 점과 왼쪽 밑에 있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일, 6일 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아니라 다를까 같이 따라 올라갔다가 올라간 다음에 그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 작용을 했었고, 다음에 떨어지고 다시 갭 상승 오픈했지만 바로 저항받고 쭉 빠져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다른 트렌드 라인, 이 트렌드 라인 있죠? 이 트렌드 라인 쭉 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지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트렌드 라인 위에서 갭 상승했다가 빠지고 이 밑에 채널에 로우 레벨 있는 데를 뚫고 내려갔고, 여기서는 그거에 걸쳐서 다시 내려갔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도 겹치고 로우 레벨과도 겹치는, 로어 레벨과 그 프라이스 채널 로어 레벨도 겹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 저항이 굉장히 강한 걸로 봤을 때 방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밑에서 내려와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봉 자체가 이 지지저항선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로 가격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갭 상승 안 하고 같은 데서 시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269.25 프라이스 레벨을 합쳐서 3개의 지지저항선이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저항을 받을 것이고 위에서 시작을 하면 지지를 받을 것이고, 뭐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보시고, 이게 3개가 트리플 겹쳐진 이 지지저항선에서 어떤 식으로 장이 형성될지는 시작 가격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가격이 어떤지를 보시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여기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 이 프라이스 레벨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 새로 그려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 빠지면 이 밑에까지 한 방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중간에 이런 선들은 전저점으로 보기가 어렵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한 번 치고 올라갔지만 사실 얘는 새로운 어떤 의미를 가진 저점이라기보다는 이 위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 트렌드 라인에서 남기지는 않고 지금 한 번만 그냥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트렌드 라인에서 형성되어 있는 저점들이기 때문에 어떤 프라이스 레벨로서의 가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죠. 그래서 여기도 저점이라서 저항선, 지지선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여기가 뚫리게 된다면 그냥 여기까지 확 빠져버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채널이 일단은 브레이크가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간다면 이 선에서 또 굉장히 강한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 이 점으로 저항선을 그려서 이렇게 이 정도 레벨에서 뭐 멈춘다고 봤을 때 상승하는 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 모멘텀이 그렇게 되면은 이 2개의 선을 기준으로 오히려 사이드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그리고요. 여기서 이게 밑으로 내려올 것인지, 여기서 이 위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를 이 트리플 라인에서 잘 보시고 시작 가격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 3가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도 하고요. 다음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그 전주에도 그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지만 빠지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도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다시 끌어올렸지만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 확실하게 저항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금요일도 거기서 저항을 받았는데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쭉 뚫고 그 상승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저점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도지 났고 수요일에 갭 상승을 했지만 쭉 빠져버렸죠. 뭐 매크로스코픽한 이유니까 그 다른 이유 그 테크니컬 분석 상에서는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갈 정도로 이 앞에서 두 번이나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내려갔는데 니들이 없는 걸 보면 확실히 매크로스코픽으로 모멘텀이 끝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닿지 못할 정도로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닿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PPI가 장 시작 전에 떠서 갭 상승에서 시작해서 끌어올렸으나 186.01 라인까지 닿고 거기서 저항을 받아버렸고 그 다음날도 같은 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 걸로 상승 트렌드 라인이 그려지고 수요일 걸로 하락 트렌드 라인이 그려져서 이 삼각형 안에서 형성이 된 상황이고, 지금 여기에서 빠지고 내려오는 것도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정체를 빚은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모멘텀도 상실한 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0하고 160 이게 6슬라 5슬라 사이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고, 은근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프라이스 레벨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작용하고 있고, 여전히 이 3월부터 시작된 이 장의 중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6.01 라인을 200 라인과 이 166.67 라인 사이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중요한 프라이스 레벨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기준점으로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따지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린 두 개 중요하고요.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은 아직도 유효해서 장이 올라갔다가 빠지게 되면 여기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내려오면은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지선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린 이 트렌드 라인과 그리고 먼저 그려놨던 이 트렌드 라인도 약간 패러렐 비슷하게 그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죠. 레인지를.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상승장에서 협쳐지게 되면 저항선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트렌드 라인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엔 이 삼각형을 위로 뚫느냐 아래로 뚫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 있는 186.01 라인 안에서 이렇게 그 레인지라기보다는 이걸 기준으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2월 말부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민 리버팅,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평균 회귀라고 하나요? 평균 회귀의 이런 오실레이팅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식의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가 다음 주에 수요일에 실적이 잡혀 있군요.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에는 크게 무빙이 없다가 수요일에 그 실적에 따라서 좀 무빙을 칠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 수 없죠.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를 모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그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글로벌한 매크로스코픽한 것과 차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루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럼 테슬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 네, 알파벳도 이게 새로 그린 겁니다.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다고 그러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과연 이게 계속 장이 올라갈까? 일단 모멘텀은 일단 상실해 보이지만 마지막 금요일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이거 되게 모멘텀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여기서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108.18 라인이 저항선으로 좀 강하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뭐 이전 동영상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치고 올라가려다가 이 트렌드 라인의 아래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걸쳐 있죠. 그리고 나서 빠졌는데 다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장이 끝났는데 여기서 다시 살짝 비슷한 상황에 뭐 큰 갭 없이 시작을 했다가 다시 쭉 빠져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수요일 날 갭 상승해서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시 쭉 빠져서 여기서 새로운 저점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고 한 상황이라 여기서 이렇게 딱 내려온 다음에 바로 치고 올라가서 여기에서 새롭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라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는 이 두 개의 목요일 금요일 봉이 이 밑에서부터 닿아서 지지를 받아서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모멘텀이 새로 생긴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멘텀이라는 게 어떤 테크니컬한 레벨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크로스코픽하게 위아래 봉 없이 그냥 차분하게 저점 고점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 고점이 계속 연결이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다른 뭐 전저점, 전고점, 프라이스 레벨 이런 거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새로 무슨 채널 같은 거를 그릴 수도 없어 보이고요. 일감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피보나치 레벨을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건덕지도 없어 보이고요. 뭐 거의 아래 위에가 동일한 사이즈로 되어진,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는 새로운 레인지로 봐야 되는가 또 애매하고요. 좀 애매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알파벳은. 하지만 확실한 건 이 모멘텀이 조금 빠져서 다시 올라가서 빠지는 것 같다가 모멘텀이 목요일, 금요일 확실하게 다시 생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다른 주식과는 다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이 살아있어 보이는 몇 안 되는 주식이네요. 그래서 알파벳은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어 보이고, 일단 이 108.18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컨펌만 된다면 이 정도 레벨은 그냥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이 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이것마저도 뚫는다면 이 위에 있는 122.54, 124.50까지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기도 뭐 저항선 하나 있어 보이는데 이 저항선도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별로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지금 대충 그릴게요.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뭐 이 정도에도 하나 더해서 하나, 둘, 셋 정도 생각을 하죠. 물론 이게 108.18이 깨지는 게 컨펌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세 개의
저항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물론 여기 위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저항선이 돼서 4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의 저항선이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그리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만 하시고 일단 지울게요, 저는. 그리고 나서 만약 이게 다시 모멘텀을 상실해서 빠진다면, 다시 말해서 108.18 라인을 뚫지를 못하고 빠지게 된다면, 뭐 여기에서 다른 이 레벨 정도도 뭐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그려놓을 필요가 있을 만한 104.34네요. 그래줄만 한 정도의 레벨이 돼서, 이게 첫 번째 지지선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지선이 되겠죠. 여기서도 작용했고 여기서도 작용했다고 보고 여기서도 작용했다고 보면 이건 나름 의미가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는 여기에서 한번 작용했던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얘도 있고, 그래서 하나, 이쪽에서 이제 치고 내려온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정도. 그리고 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것도, 지지선으로 작용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한 2, 3주 지나서야 만날 수 있는 것이긴 하죠. 이 안쪽에서 장이 형성되거나 아예 치고 올라가면은 위에서 장이 형성되거나 하는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감도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장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움직이는 거 보시고서 그때 위로 올라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고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월화는 좀 기다렸다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를 보면 이 위에 그려져 있었던 프라이스 채널은 그냥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따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이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지웠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 하나, 이번에 2개가 이거 새로 그렸죠. 그렸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전주까지 4월 6일 여기까지 있다가 월, 화, 수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목요일도 잠깐 큰 움직임이 없이, 뭐 상대적으로는 크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움직임이 존재를 했고, 오토로 해볼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별거 없이 깨져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서 이 밑에서 올라가서 얘와 얘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목요일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여기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쭉 올라갔는데 얘 2개도 보시다시피 니들이 거의 없는 매크로가 지배한 데일리 봉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크게 여기서 지지를 받은 건 확실하고 여기서 저항받은 건 확실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매크로스코픽하게 움직여서 거기에서 끝나는 점과 시작하는 점, 지지받은 점과 저항받은 점을 선택을 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밑에서 2개가 빨간색으로 내려오다가 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움직였지만 봉 자체는 음봉이죠. 음봉이라서 여기서 새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줬는데 뭐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를 해서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들입니다. 여기서도 트렌드 라인이 여기서 도지도 딱 그 걸친 라인에서 이 라인에서 도지가 났고, 여기서도 밑에서 내려갔다가 그 전주 금요일에 미리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3개에 되게 촘촘해 보이지만 촘촘한 가운데서도 의미 있게 역할을 다 하고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역할을 하는 굉장히 정직한 기술 분석상으로 굉장히 정직한 차트가 그려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올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계속 놔뒀으니까 굳이 지울 필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끝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4월 26일에 나오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 실적이 나오니까 다음 주는 실적하고도 상관없이 매크로스코픽이나 다른 테크에 따라서 장이 움직일 것 같고요. 내리면 뭐 당연히 얘네들 다 저항선으로 작용할 만한 놈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스 레벨이 224.30이 있는데 뭐 의미 있어 보입니다만 컨펌은 안 된 상황이고, 그래도 뭐 다른 저항선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날 4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까지도 닿지 않고 이 밑에도 여기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4월 18일 날쯤에는 이게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올라가서 여기가 깨진다고 그러면은 이게 뭐 큰 의미가 없어지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 안쪽에서 조금 움직인다면 월요일, 화요일은 이 224.30 지지선 저항선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깨져서 내려오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얘가 지지선 될 거고요. 그게 깨지면 얘네들에서 이 저점들은 의미 없고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해서 하나, 둘, 뭐, 셋, 이 정도가 지지선으로 보이고, 위에는 하나, 둘, 셋. 여기는 뭐 거의 그 겹쳐 있는 더블 저항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224.30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뿐 이걸 뚫고 올라갈 만큼 큰 모멘텀이 있는 거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라인들 되게 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선도 뭐 여기서 아직 컨펌된 건 없지만 나름 강한 지지선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채널을 만들고 싶지만 채널을 만들 만한 건덕지도 사실 없습니다. 아직은. 조금 지나서 이게 그 다음에 한 5개 정도 더 모여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지날 때쯤에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이 선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채널 하나쯤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근데 이 저항선과 이 지지선들 상황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 있어 보이지 않고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라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올라갈 걸 고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내려온 그림은 솔직히 잘 그려지진 않긴 하네요. 하지만 장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실적 때문에 또 그룹핑으로 말하자면 메타 못 따라가죠. 여기 그룹, 여기 그룹, 여기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 이 그룹도 연결이 돼 있죠. 이 트렌드 라인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실적이나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그룹을 밑에서 형성할지 위에서 형성할지 알 수 없는 게 메타 주식이죠. 그래서 메타는 월요일, 화요일 일단 움직임을 보시고 다른 주식과 비슷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뭐 제가 그 4개를 일단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 그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거 뭐 필요하시면 메모하셨다가 제가 설명드린 7개 주식의 이번 실적 발표 스케줄이고요. 실적 발표 스케줄 잘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스 레벨들이랑 지지저항선 잘 체크하셔서 좋은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일요일 남은 주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이랑 주식 차트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